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나 좀 빠지면서 우리 코인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운트 곡스는 과거 일본의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이게 해킹 사건 때문에 파산을 했고, 그 파산 이후에 현재 채권 상환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이제 이 상환을 받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매도를 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현재 하방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흡수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의 90억 채권 상환에 따른 매도 압력은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 9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큰 규모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지난 3월 달에 비트코인 거래량은 1일 거래량이 약 평균 300억 달러에 달했고, 특히나 3월 19일에는 비트코인이 약 8%가량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시장은 720억 달러의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라면서 이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단지 정서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 마운트 곡스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얼리 어댑터일 것이고 비트코인을 최대 보유하는 식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큰 문제로 바라볼 필요는 아니고, 자, 실제 매도 행렬이 나올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우려감으로 현재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중장기 홀더들의 매집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조만간 랠리 가능성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소 6개월에서 7년간 보유를 했던 이 홀더들의 매집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인데, 자,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9년도 3분기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년간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급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장기 홀더의 비중이 높아지면 가까운 미래에 랠리가 시작한다는 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을 두고서 이것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10조 달러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규모가 아닌 10조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임을 확인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조 달러면 1경 4천조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800조가량 되니까 앞으로도 곱하기 7, 아니 곱하기 8 정도의 그런 규모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 조정하면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조정 구간에 우리가 와 있는데, 자, 조만간 나타날 수 있는 이 랠리 흐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시는 거죠. 조정 흐름은 너무나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저가에 살 수 있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과 SEC 소송전을 두고서 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 소송이 기각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SEC와 여러 암호화폐 기업 간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일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월 5일에 이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현재 트럼프가 좀 우세한 상황이죠. 트럼프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이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또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도 이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렇게 트럼프가 집권하고 새로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SEC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면 리플과 SEC의 소송도 그 끝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올 11월 5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내년 1월경에 이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이 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에 갠슬러는 이번이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리플의 항소심대는 게리 갠슬러는 SEC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갠슬러로서도 지금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고서 퇴직을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갈수록 올라갈수록 이 갠슬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고,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갠슬러는 바로 아웃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자, 리플도 동일합니다. 리플도 만약에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리플의 홀더, 투자자들은 모두 다 떠날 수밖에 없죠. 모두 다 손절하면서 다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장 양측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기회, 가장 베스트의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선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대다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초당적 규제 법안이 이 하원을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이제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콘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신시아 루미스 이 상원 의원은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다라고 현재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암호화폐 보유자의 표심 중요도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은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간주가 됐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이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애교낸 수를 넘어서는 8,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바이든 행정부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트럼프도 벌써부터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계속 보임에 따라서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좀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줌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법안도 이제 상원에서 통과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리플의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SE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근거로 해서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증권들 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품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소송의 끝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공교롭게도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한 곳으로 모여지는 수렴 구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에서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거고, 모이다 보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어떻게든 폭발하면서 멋진 방향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소송도 그 끝이 드러나고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도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상황을 앞두고서 바이든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다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멋진 방향성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이 급등 흐름이 전개된 이후에 지금 올라타서는 안 되시죠. 자, 그것은 추격 매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의 끝은 여러분 결국 손절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현재 매수 기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런 차트 변곡점이 현재 도래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는 리플이 곧 독자적인 행보를 볼 수 있다라면서 현재 가장 큰 코일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일 패턴을 대칭 삼각형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따라서 37,600% 폭발하면서 $200까지 폭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과 18년에
지금 리플이 실제로 75,000%나 상승했었죠. 이때 궤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차트에서 보시면 2013년부터 17년 동안 4년 동안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 고점의 추세선이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75,000%, 750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일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4년이었는데 이번에는 7년 동안 에너지가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엄청난 폭등 흐름, 37,600%라고 하는 엄청난 폭등 흐름이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리플의 펀더멘털은 너무나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라는 게 더욱더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 또 중간에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죠. 계속해서 상승 조정하면서 방향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중간중간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술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투자를 해주셔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펀더멘탈이 어떤 펀더멘탈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펀더멘탈의 각각의 가치가 얼마이며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목표가를 가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SEC와의 소송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합의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합의는 곧 맹지 탈출입니다. 맹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도로가 접혀져 있지 않거나 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땅을 구비해 뒀고, 그리고 공장도 많이 짓고 지금 설비도 많이 갖추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SEC가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맹지 상태로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리또 속이다라고 지금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합의가 곧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땅은 완전히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맹지 탈출하게 되면서 그 가치는 엄청 폭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IPO와 EDX 마켓 상장, ETF 출시 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ODN 솔루션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CBDC 발행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려 나가면서 우리 이제 리플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호재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의가 된다 그러면 최소 우리 2,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EDX 마켓 상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여기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상장 이후에 250%나 급등했었죠. 약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자, 작년 10월 말에 지금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채굴이 많이 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폐지가 됐는데, 자, 이 4번째 자리가 이제 리플 코인이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를 만든 6개 운용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업체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와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이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SEC가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플을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고, 다른 어떤 코인보다도 리플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그 확률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자, 리플이 상장된다면, 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수적으로 이의 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 2배의 상승력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곱하기 2 해서 4,000원, 그리고 IPO 나스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플의 가장 대형 호재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이미 IPO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도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었고,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의 주가는 $600 도달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리플의 가치는 $35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O를 통해서 리플은 $35, 4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자, ETF 출시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이죠.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곱하기, 이것도 보수적으로 곱하기 2에서
29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의 ODL 솔루션과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 연말쯤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지금 어우러지게 되면서 시너지를 만들게 될 것이고, 또 이 ODL 솔루션과 이 CBDC 관련해서는 리플의 소각 이슈까지 있습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리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곱하기 10도 가능하지만 우리 보수적으로 곱하기 2만에서 최종적으로 18만원까지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현재 80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은 22,400%, 224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만원의 가치가 나중에는 220만원, 그리고 10만원의 가치는 2,200만원, 그리고 100만원은 2억 2천, 1000만원 22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고, 이렇게 리플의 펀더멘탈이 다른 어떤 코인보다 뛰어난 것이고, 이 펀더멘탈 기반으로 해서 리플의 가치,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방향성의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급등하는 흐름에 물론 올라타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매수한 것과 그리고 나중에 뭐 1,000원이나 1,500원, 2,000원대 매수한 것은 그 수익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지금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변곡점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수익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시죠.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에 들어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요사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편안히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